네, 오늘 삼성전자 기업 분석 해드리겠습니다. 조진 타쿄뉴스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 3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내놨는데 그리고 고점 9만 7천원까지 넘어갔는데요. 그리고 나서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 하락했고, 근데 오늘 이제 일부분 되돌리는 현상이 나타나네요. 근데 실적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저께 실적 중에서 가장 핵심인 거는 결국 이제 컨센서스가 증권사들이 이제 삼성전자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추정을 하는데 대략적으로 이렇게 어느 한 증권사가 아니고 전체적인 증권사의 컨센서스를 갖다가 평균을 해봤는데 10조 원이 좀 뭐 비슷했습니다. 10조 원을 안팎이었는데 어저께 이제 KRX 기준으로 이제 장이 시작하기 전에 이제 삼성전자가 공시를 했는데 잠정 실적을 공시했는데 12조 원. 그래서 20%나 이제 뛰어넘는 실적이었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죠. 그러니까 그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이기 때문에 분별로 반도체, DS, 그다음에 모바일 사업부에는 MX 뭐 이런 가전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냥 쭉 어떤 흐름을 갖다 팔로우를 하기 때문에 증권사들끼리 이제 순식간에 이제 증권사들 놀랐겠죠. 왜냐면 자신들의 업무가 이제 예측을 하는 건데 어쨌건 뭐 기분 좋은 틀림이긴 하지만 어쨌든 틀렸으니까 그래서 뭐 10%, 20% 틀렸으니까 이제 증권사들 발 빠르게 움직여가지고 왜 어디서가 이제 호실적을 갖다 내놨는지 이제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뭐 이상했던 대로 결국 20%나 어닝 서프라이즈 내는 것을 가장 강력한 이유는 이제 DS 부문, 반도체 부문에서 사실 호실적이 나왔다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CT그룹도 한 7조 원 정도, DS 파트에서 7조 원 정도를 갖다 예측을 했고 유한타증권 같은 경우는 7.7조 원. 유한타는 가장 좀 높게 불렀습니다. 다른 증권사들 대략 한 7조 원 정도로 이제 그 DS 부문이 영업이익을 내놨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 실적이 10조 원에서 20%나 더 앞선 그런 어떤 실적을 내놨다라고 이제 분석이 됩니다. 정확한 거는 삼성전자는 언제부턴가 이제 잠정 실적을 한번 내놓고 본 실적, 본 공시를 하기 전에 또 한 번 잠정 실적 비슷한 걸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IR을 갖다 하면서 구체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이 질문하면 거기다 Q&A 시간을 가지는데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해당 어떤 부문에서 실적 갖다가 이제 우월하게 내놨는지 아니면은 실제로 또 가장 관심 있는 분야, 관심사 중 하나는 이제 파운드리가 실제로 이제 지난 2분기부터 파운드리가 대폭적으로 이제 영업 적자를 줄였기 때문에 3분기는 실제로 이제 영업 적자를 줄였는지 그런 부분들을 아마 Q&A 시간을 통해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앞으로 이제 확정 실적까지 그리고 이후의 분위기 잘 나올 것인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네요. 근데 어제 일단 잘 나왔는데 주가 떨어졌었어요. 대표님은 어떻게 분석하셨어요? 그 저도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예상보다 이제 실적이 잠정 공시를 보면서 놀랐는데 근데 이제 주가는 처음에 좀 올라갔다 횡보를 하다가 그런 정확하게는 점심때에서 1시 정도에서는 차트를 보면 이제 마이너스 수익률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여러 이제 언론사들 왜냐면 삼성전자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반도체 경기에도 중요한 회사이기 때문에 외국에는 유수의 언론사도 삼성전자의 실적을 갖고 기사화했는데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세론 뉴스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삼성전자 실적이 좋을 거라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실적이 좋으니까 그에 따라서 차익 실현했다. 이런 맥락으로 이제 어저께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이제 하락한 것을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해석에는 이제 동의하지 않고 그 해석에 이제 틀렸다 보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어저께 주가 흐름 보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랑 관련 없는, 그러니까 그 하이닉스도 반도체 업종이니까 비슷하다 볼 수 있지만은 반도체 업종이 아닌 우리나라에도 대표적인 어떤 최근에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반도체랑 무관해도 불구하고 두산 에너빌리티 어저께 이제 되게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오션 주가도 떨어졌고, 그리고 하나오션 주가가 떨어진 것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어저께 중국 상무부가 이제 하나오션의 미국 계열사를 비롯한 5군데를 갖다가 제재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투심이 냉각됐습니다. 결국 이제 최근에 어떤 우리나라 주식, 뭐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주식을 갖다가 움직이는 큰 요인은 이제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 분쟁입니다.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였죠. 왜 우리한테 그 히토리를 갖다가 이제 반출을 갖다가 또 막느냐? 이 발언을 하면서 이제 금요일날 현지 시간에서 엔비디아가 5%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심을 갖다 어우르고자 뭐 그 트럼프 대통령, 그다음에 벤스 부통령 등이 시진핑과 잘 지내고 있어요. 이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주가도 사실은 어저께 좀 월요일에 올랐는데 근데 화요일날 갑자기 아까 말씀드린 상무부에서 그런 발언을 내놓으니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이 좀 얼어붙었다. 그리고 이제 상무부가 그 발언을 하기 전부터 좀 안 좋은 발음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발언 때문에 결국 이제
그 어제 오전자 보면은 히토류 관련 종목들은 잘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비롯해 대체적인 종목들은 약간 횡보를 하면서 힘이 없다가 여기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흐름이 보였는데 히토류 관련 종목들은 어제 오전부터 잘 오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사실은 미중 분쟁이 소강 상태로 접어들지 않고 더 격화되고 있다. 그러다 쐐기를 이제 상무부가 이제 그 박으면서 발언이 나오고 그 발언이 이제 시장에 적용됐던 오후 1시부터는 이제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하나오션을 말할 것도 그래서 종목들이 계속 미끄러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은 삼성전자가 실제로 실적이 잘 나왔으니까 이제는 실적이 잘 날 거 보고 생각했던 투자자들이 팔았다. 세론 뉴스가 아니고 그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미중 무역 분쟁이 강화되면서 거기에 이제 얼어붙으면서 그 삼성전자 주가가 내려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오늘 원전과 조선 섹터가 그래도 시장에서 상승을 하고 있어도 어제 같이 빠졌잖아요. 예, 그런 거 예. 보면은 아직도 그리고 이제 여전히 상수로 미중 무역 이슈 이런 게 자꾸 타격을 주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대변수가. 예. 그런 흐름들 좀 잦아져야 될 텐데 상수라고 하니까 예, 좀 예. 답답한 그런 국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삼전 주가는 오늘 좀 회복을 하는 모습이긴 한데 최근 수급 흐름 어떻게 보세요? 예. 예. 근데 어제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가 이거 호실적인데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적이 호실적인데 떨어진 이유가 대외 변수, 그 미중 분쟁의 대외 변수 때문에 이제 그 떨어졌다 보면은 딱 일견 드는 생각은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어저께 외국인들은 한 2,500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갖다가 떨어뜨리게 만든 수급에 누군가 매도했으니까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 매도를 갖다가 강하게 밀어붙인 그 주체는 어디냐? 기관입니다. 어제 기관이 또 그에 상응하는 외국인의 매수만큼 기관이 이제 매도를 하면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기관들은 전체적으로 거래 어떤 상황 흐름을 보면은 뭔가 이렇게 자아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뭔가 자신들 리서치를 해가지고 주도적으로 밀고 나가지 않고 뭔가 불안해. 그럼 먼저 이렇게 팔거나 야 이제 사도 되는 거야? 그럼 같이 사거나 뭐 이런 이제 흐름이 많습니다. 이게 아마 우리나라 기관들의 실력이 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어제만 결과만 보더라면 이제 외국인들은 의외로 많이 샀다. 2,500 정도 샀고 기관들이 그에 상하만큼 팔면서 삼성전자 주가를 밀어내리는 그런 어떤 그 최종 결과를 갖다 도출했다라고 이제 해석이 됩니다. 네. 근데 미국과 중국의 분쟁도 있었지만 EU와 유럽, 그리고 네덜란드까지 뭔가 다 중첩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어저께 그 중국 상무부가 그 격한 발언을 하게 된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네. 그중에 어떤 요인도 있었다고 추정이 되냐면 주말 사이에 어떤 보도가 있었냐면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이 ASML이죠. 예. 분광학의 거의 독보적이고 독점적인 기업인데 ASM에서 분산 회사가 있습니다. 분산 회사를 중국 기업이 왜냐하면 시진핑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중국은 상당히 이제 서방에서도 우리나라하고도 친하게 지내면서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자본이 많다 보니까 중국의 자본을 갖고 이 회사 저 회사 샀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사실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랜드로버도 영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지만 실제 지금 소유주는 중국 회사입니다. 그런 식으로 네덜란드 ASM에서 분사한 왕카라는 어떤 회사를 갖다가 중국 기업이 샀었는데 주말 새 나온 뉴스는 뭐냐면 네덜란드 정부가 강제적으로 독단적으로 야 니네 중국 경영진들이 외교 안보상의 중요한 정보를 갖다 빼내고 있어. 그래서 그 완카의 그 경영진에 대한 직무를 정지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중국 당국이 아니 우리가 돈 내고 샀는데 우리 경영진들에서 니네 왜 불이익을 주냐 반발했습니다. 그래서 반발한 것을 중국 상무부가 직접적 반발의 성명을 내지 않고 그러기엔 또 모양새가 빠지니까 다른 어떤 중국의 관련 유관 협회가 이제 반발하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저께 중국 상무부가 이제 잇따라 사실 우리나라 하나를 갖다가 이제 그 제재했다기보다는 하나가 미국에 있는 계열사들이 있는데 그 계열사들이 왜 필요했느냐? 하나 필리조선소를 갖다 인수를 했죠. 그래서 인수할 때 필요한 계열사들을 갖다가 제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우리가 미국이랑 친하게 지내면서 미국의 어떤 해군을 갖다 증강시키려는 어떤 프로젝트를 갖다가 그 어깃장을 놓으려는 수수다라고 해석이 되죠. 그런 맥락에서 어저께 하나오션 주가 많이 떨어졌는데 그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무부의 그 발표관이 또 다른 협회가 발표를 하면서 네덜란드의 그 기업에서 네덜란드 정부가 강제적으로 이제 그 경영에 관여하니까 거기에 반발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울리면서 어저께 상무부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 서방세회에 대해서 반발하는 어떤 모양새를 취했고 그래서 우리나라 투심이 악화됐다. 그럼 뭐 미국 증시도 오늘 떨어진 이유도 사실은 그 때문에 떨어졌다고 이해가 됩니다. 네.
그런 또 배경이 있었군요. 예. 네, 말씀해 주셔서 알았네요. 그렇다면 이제 미국과 중국의 분쟁을 제외하면 삼성전자 주가에 리스크 될 만한 거, 그건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예. 그러니까 현재 리스크 될 만한 거는 현재로는 없다. 다만 이제 가장 현재 리스크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는, 삼성전자가 이제 9만 전자 회복했는데 진짜 꿈에 그리던 10만 전자를 할 수 있느냐. 이제 우는 이유는 3년 전에도 10만 전자 된다는 얘기했으면 그 얘기 리포트 나오면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그 바람이 있으면서 그 바람이 사실 거품을 만들면서 주가가 떨어졌는데, 그래서 생각이 나서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10만 전자 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당연히 삼성전자가 언제 엔비디아 납품할 것이냐. 그래서 저랑 같이 계속 방송을 보신 분들은 이미 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엔비디아에 그 중저가 칩 H20이라는 저가 칩에 짝이 되는 H빔을 납품한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관건을 보는 건 뭐냐면 비싼 칩, 뭐 H빔, 블랙엘 이런 비싼 칩에 짝이 되는 H빔을 언제 납품할 것이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의 2년 정도 온갖 우리나라 여러 언론사에서 뭐 납품을 했다, 뭐 젠슨항이 뭐 그 승인을 했다 이런 뉴스들이 나왔지만 아직 납품을 못했습니다. 왜? 삼성전자가 만든 HBM이 실제적으로 TSMC에 보내서 완제품을 만들었는데 완제품을 만들고 나서 보면은 에러가 생겨요. 안 돌아가요. 그러면 HBM 같은 경우는 이제 개당 칩 하나가 이제 도면을 사는 게도 3만 달러입니다. 이제 블랙 같은 경우는 도면을 사더라도 7만 달러니까 환율 1,400원을 계산하면 거의 뭐 1억에 육박하지 않습니까? 이런 고가의 칩인데 HBM을 끼워 넣었더니 안 돌아가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삼성전자 제품을 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엔비디아도 소울밴더, 지금까지 거의 SK하이닉스가 단독으로 공급을 하고 있었는데 불안하죠. 왜냐면 SK하이닉스가 만약에 어디선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야 엔비디아 미안한데 이번 달에는 좀 몇 개 못 주겠어 이러면 이제 HBM이 못 들어오면 엔비디아 칩 못 파니까 당연히 이제 뭐 굳이 SK하이닉스를 갖다 견제하려는 의도가 아니어도 당연하게 상식순으로서 여러 이제 그 멀티밴더를 원하게 됩니다. 그 삼성전자가 강력한 후보인데도 불구하고 성능이 뒷받침 못하니까 이제 계속 납품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되려면 결국 이제 HBM3, 뭐 12단, 그다음에 내년에 HBM4부터는 그 납품을 할 수 있어야 돼. 납품을 할 수 있다면 그때는 삼성전자가 10만 전자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됩니다. 네.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어쨌든 뭐 납품이 될 거라고 믿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또 주가가 예. 계속 가는 걸 텐데 만에 하나 이게 안 좋게 되면 결국 최선호주는 SK하이닉스로 가야 되는 거. 그렇죠. 왜냐면은 예. 이게 이제 그 선착의 효과라고 볼 수 네. 있는데 그 HBM의 그 중요한 HBM을 납품하는 SK하이닉스가 여러 가지 HBM을 내놓고 나면은 그 HBM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TSMC가 자기가 갖고 있는 베이스 다이를 합니다. 베이스 다이랑 SK하이닉스의 그 HBM을 결합을 해서 최종적으로 고객들에게 보내야 되는데 결합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단순히 알고 있는 뭐 HBM의 8단은 DRAM 8장을 쌓았고 TSV 공정 무엇이고 이런 것 말고도 복잡하고 미묘한 공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복잡하고 미묘한 공정들이 있는데 이때 이상하게 그 여러 가지 복잡한 미묘한 공정들을 일단은 돌려야 되니까 SK하이닉스 HBM에 최적화하도록 TSMC가 맞춰놨어요. 베이스 다이가 맞춰놨어요. 그러다 보는데 삼성전자의 HBM 가져오면은 이미 최적화된 공정에 맞춰놓은 곳에 어긋나면서 이제 에러가 발생합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못해서 이제 계속 SK하이닉스가 독보적으로 이제 1위 기업에 올라섰고 그리고 심지어 뭐 사실상 DRAM에 있어서는 삼성전자를 갖다 제치고 1위 기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삼성전자가 이제 일단 해결해야 되고 그다음 또 다른 요소로는 이제 긍정 요소는 무엇이냐면 모건 스탠리가 뭐 많은 분들이 기억할 수도 있지만 작년 추석 때로 기억나는데 모건 스탠리가 리포트를 내면서 네. 뭐 겨울이 온다. 메모리 반도체 겨울이 온다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추석 연휴 끝나자마자 그 SK하이닉스 주가가 엄청나게 폭락을 했었습니다. 네. 예. 그랬던 모건 스탠리가 최근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반도체 사이클이 슈퍼 사이클인데 네. 이게 언제까지 가냐? 27년까지 간다. 보통 이제 그 주식하시는 분들은 뭐 어느 정도 인지하시지만은 보통 시장의 전망은 3년을 보거든요. 이게 확 바뀐 건 이례적인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이례적인 거가 어떻게 보면은 모건 스탠리가 자신들이 내놨던 작년에 그 가을에 내놨던 보고서를 철저하게 이제 그 무시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바뀌었나요? 에너지가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바뀌진 않은 것 같고 그런 자신의 실수를 철저하게 인정했다 볼 수 있어요. 물론 그 전에도 모건 스탠리가 자신의 그 과오를 인정하긴 했었습니다. 이미 벌써 몇 달 전에 했죠. 근데 이 과오를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현실을 받아들여서 뭐 시티그룹, 뭐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이 다 슈퍼사이클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슈퍼사이클 얘기하는 게 다 근거가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모건 스탠리가 27년까지 슈퍼사이클이다. 그러면 이제 무슨 말씀드리냐? 삼성전자가 비록 HBM에서 여기서 HBM, 엔비디아만 공급을 못한 것이 AMD는 이미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AMD의 볼륨이 커지면 자연스럽게 이제 삼성전자의 매출과 수익도 좋아진다.
이런 맥락에서 삼성전자가 범용 디램에서 워낙 볼륨이 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슈퍼사이클이 되면은 삼성전자의 이득도 커지고, 그리고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 디램에서 생긴 온기가 어디로 퍼졌냐면 낸드 플래시로 퍼졌어요. 네. 낸드 플래시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HBM과는 무관하고 다만 이제 그 AI 서버에는 일부 들어가긴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반도체 수요가 많다 보니까 낸드 플래시로도 이제 퍼졌다는 것이 어떻게 알 수 있냐? 낸드 플래시의 강력한 기업 중 하나가 미국의 샌디스크거든요. 샌디스크가 지난 한 달간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거의 뭐 10만 원을 육박할 것 같고 SK도 너무 올랐죠. 40만 원 돌파했죠. 샌디스크는 지난 한 달간 수익률이 거의 50% 육박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AI가 일으킨 반도체의 그 혁명이 낸드 플래시까지 가면서 전체적으로 반도체 회사도 전체적으로도 지금 호황 국면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볼륨으로는 가장 막강한 이제 그 덩치를 잘하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가만히 앉아도 판가가 올라가는 수익성을 갖다가 담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27년에 모건 스탠리가 발표한 그 슈퍼사이클의 삼성전자 역시 수혜 종목 중 하나다, 이렇게 이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가 2.5% 양봉의 흐름으로 예. 93,800원, 900원, 94,000원 넘으려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제 낙폭을 줄이고 있는 삼성전자인데 그 관련 기업의 포인트 매번 잘 잡아주시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기업 분석 함께했고요. 조호진 뉴스온 타키온 뉴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